사거리 500km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입이 실전 배치했다. 북무수달림 미사일 기지 5분 만에 타격 가능. 군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국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년부터 사정거리 5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입의 개발에 착수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2009년 말부터 중부전선 부대와 동부전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0년 중반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개발해 배치한 데 이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입을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은 1979년 1차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평양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80km의 현무입을 2001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함흥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km의 현무예를 보유해왔다. 군 관계자는 현무입이 실전 배치를 계기로 우리 군은 함경북도의 낮은 일대를 제외한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 중국 지린 성길 임성, 랴오닝 성효영성, 해이룽 장성항 용강성 등 이른바 동북 삼성 일부 지역까지 사정 권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 현무입의 비행속도가 음속의 4배 음속 1은 시속 1224k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현무입을 발사하면 평양 194km는 2분 22초,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269km는 3분 17초, 양강도 김영지군 영절이 미사일 기지 423km는 5분 11초, 함경북도 화대군 북한 2차 핵실험대 현무입이 개발 착수. 군 관계자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대 사정거리 300km의 현무예의 성능 개량 작업이 착수해 현무입을 개발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이어 실전 배치를 단.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입을 탄착 정밀도를 향상시킨 개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 연장형이다. 우리 군은 2006년 9월 중부지역에 육군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해 지대지 유도 무기를 지휘, 통제하고 유사시 합참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작전을 펼치거나 예하 대대를 각 군단에 배속시켜 군단의 화력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도탄 사령부는 현무1 탄도 사거리 180km, 현무2 탄도 사거리 300km, 구형 에이텍 킴스 ATACMS 탄도 사거리 180km, 신형 에이텍 킴스 사거리 300km, 현무3A 순항 사거리 500km, 현무3B 순항 1000km, 현무3C 순항. 우리 군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4년부터 ADD 주도로 사거리 150km의 백곰, 사거리 180km의 현무1 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8년 9월) 우리 군이 최초의 탄도탄인 백곰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와 동일한 180km, 탄도 중량 50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1차 한미 미사일 협정이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하고 한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으나 1983년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다. 탄도미사일 벌리스틱 미사일은 공기가 희박한 고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포물선 탄도를 그리며 음속 4에서의 고속으로 침투해 낙하시 음속 10에서 20의 스피드로 목표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아군의 인력 손실 없이 적적의 핵심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보다 높은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거리와 탄도 중량, 요격 어려움 등의 이점 때문에 핵탄두 투발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전략 무기다. 이에 비해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은 추진체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일종의 UAV 무인기다. 일반 항공기처럼 일정한 고도를 암속으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지상 수행로 저공 비행할 수 있고 표적을 우회해 공격할 수 있어 반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은 작지만 적의 핵심 시설을 10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외과적으로 공격할 경우 위력을 발휘한다. 남현무이비와 북 KN-02는 러시아 SS-21과 동형. 군 관계자는 현무이비는 러시아제 SS-21 지대지 미사일 기술을 원천으로 했다면서 북한도 사정거리 120km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제작을 위해 러시아의 SS-21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현무이비와 KN-02는 한 부모를 둔 미사일인 셈이다. 현무이비 탄도미사일은 현무A의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ADD가 탐색, 체계 개발, 시험 평가를 거쳐 LIGNX 원구 LG정밀이 생산했다. 금속재 용기인 캐니스터는 두산 DST가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이비 탄도미사일은 특수 대형 차량에 실려 야지에서 캐니스터를 이용해 발사한다. 때문에 현무이비는 기동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적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이비는 북한의 스커드 시리즈에 비해 발사가 쉬운 관성항법 장치 INS를 채택하고 있고 적의 방해 전파에도 자유롭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시리즈와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액체 연료를 채우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관계자는 현무이비의 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러시아의 SS-21 지대지 미사일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거의 유사하다고 귀띔했다.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 SS-21은 길이 6.4m, 직경 65cm, 무게 2010kg, 엔진은 1단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탄두 무게는 482kg이다. 자탄 950여 개가 목표 지점 600에서 1500m 상공에서 폭발해
축구장 3에서 4개 넓이 400 곱하기 500m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속도는 음속의 4배 정도로 알려졌고 탄차고차가 목표 기준 반경 150m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비해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된 현무이비는 사정거리 500km로 볼 때 북한의 스커드 시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이다. 현무이비는 러시아의 육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더와 동일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칸더는 사거리 400km, 480kg짜리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09년 4월 북한의 태포동 2호 발사 이후 국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자 미측의 협상을 제안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핵과 미사일의 소나기에 넣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 미국 방부 고위 인사를 만나 미사일 규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민은 국가적 수모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백곰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휘했던 이경서 전 ADD 부소장 다남전자통신 명예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5도와 수도 서울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칭 전략으로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라면서 1978년 9월 서해상 안흥 사격장에서 박 대통령은